리쌤, 척추가 좀 옆으로 틀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 제가요? 나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틀어져 보여가지고 그게 척추 측만증 아닌가요? 내가 책 보느라고 이게 자세 틀어진지도 모르고 있었네. 저기 담쌤 불러야겠어요. 해결하러 갑시다. 담쌤! 담쌤! 안녕하세요, 담쌤. 안녕하세요, 리쌤. 제가 아까 자세가 너무 안 좋았나 봐요. 이렇게 있는지도 옆으로 몰랐어요. 네,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는 거를 네. 우리가 이제 측만이라고 하거든요. 네. 측면으로 틀어져서 측만. 척추가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것처럼 사실 보이죠. 그렇죠. 척추가. 네, 척추가 옆으로 이렇게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척추를 관측을 해보면 옆으로도 틀어져 있고 앞으로도 틀어져 있고 또 회전으로도 틀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좌표 계상 XYZ 축으로 이제 3차원의 모양으로 틀어진다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측만증은. 뭐 휘었다고 해서 다 측만증은 아니고요. 척추 각도가 10도에서 그 이상으로 되면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보통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10도보다 좀 낮으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측만증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은 이게 측만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요즘에 많아요. 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많거든요. 네. 어린 친구들도 특히 많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맞아요. 좀 갖고 계시고, 뭐 30대, 40대, 뭐 전 연령대로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통증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은 네. 많이 측만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만성 통증 환자분들에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측만증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5, 60대 분들 원래 측만증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측만증은 사실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측만이.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측만이 자꾸 늘어날까라는 거죠. 측만이.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좀 너무 깊은 얘기라서 네, 저희가 뭐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좀 다루는 걸로 가고, 네. 이제 측만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갈비뼈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흉곽이. 갈비뼈가 틀어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뼈를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측만은 요 가운데 있는 흉골을 기준으로 이 몸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척추들이. 그리고 당연히 뒤에 있는 요 척추도 이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측만증은 등 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이제 이 등허리 쪽, 허리 쪽은 레프트, 왼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제 반대인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오른쪽으로 패턴이 나타난다 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뭐 그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측만이 이 갈비뼈들이 좌우가 좀 안 맞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코어라든지 복압을 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네, 밸런스가 애초에부터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측만증이 있는 분들을, 인더 비기닝 오신 분들을 좀 여쭤보면 대부분 좀 빨리 앉았거나 어렸을 때요. 아기 때. 네, 아기 때 한 10개월 이전부터 빨리 앉았거나 네. 막 6개월 막 이럴 때 이제 앉고, 그 다음에 보행을 좀 빨리 시작한 경우. 보통은 이제 우리가 12개월, 13개월 요 정도의 이제 보행을 시작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 10개월. 뭐 진짜 빠른 사람들은 뭐 9개월, 뭐 8개월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또 아기 빨리 걷는 거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천재가 낫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왜 안 좋냐면 걷는 능력이 없는 애기한테 걸으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요.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측만증은 그런 요인으로도 좀 발생을 한다. 네.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 측만증 재활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갈비뼈들을 잡아주는, 이 갈비뼈 몸통을 안정하게 잡아주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조금 오늘 알려드리면 어떨까.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척추 막 이렇게 맞추려고도 안 맞춰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몸통 근육을 잡는 훈련을 하면 이게 조금씩 맞아져요. 측만증이. 몸통 훈련만 해도 이게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몸통 훈련을 좀 3가지 단계로 좀 구분을 해서 네네.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좋습니다. 네. 거기서 오늘 한번 네. 측만증 몸통 운동을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저희 인더비기닝 재활운동센터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재활극장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먼저 시작을 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동작을 할 거라서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는 요 세 가지 동작을 할 거거든요. 자, 1번이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양손을 이런 공이 있죠. 공이나 또는 뭐 필라테스 링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따가 앉아서 할 때는 필라테스 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손을 공에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팔꿈치를 몸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시면 돼요. 딱 붙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는 아니고 요 쇄골하고 요 날개뼈 있죠? 쇄골하고 날개뼈를 약간 뒤로 이렇게 회전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뒤로 회전해 주시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요 쇄골하고 쇄골. 날개뼈 두 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뒤로 펴주시고 양쪽 팔로 갈비뼈, 몸통을 이렇게 딱 조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옆구리 쪽에 있는 광배근이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가슴에 있는 요 흉근 있죠. 요 흉근에도 같이 힘이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팔꿈치. 자, 그래서 더 조금 확실하게 하려면 요 팔꿈치 안쪽에 뼈 있거든요. 네. 팔꿈치 안쪽에 뼈가 있는데 요 팔꿈치 안쪽에 톡 튀어나온 뼈를 모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양쪽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벌써 힘드네요. 몸을 확 와. 조여주는 힘이 느껴지시거든요. 네. 꽉 자, 조여요. 그 상태에서 뭘 하시면 되냐면 그냥 호흡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요걸 딱 잡아서 뭘 하는 거냐면 이 갈비뼈들이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잡아주는 거거든요. 갈비뼈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양쪽 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를 들고 팔꿈치를 꾹 조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해보시면 복부 쪽으로 네네. 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팽창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가 팽창을 하는 것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요게 1단계예요. 너무 쉽죠? 네. 괜찮네요. 네.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쵸. 네, 등에도 힘이 많이 몸통에 들고 몸 앞쪽도 그렇고 배에도 힘이 꽉 차는 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힘이 잘 안 들어와요. 아,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작은 양팔 이 상완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이 상완으로 내 갈비뼈를 콱 조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갈비뼈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르는 게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수축이 구조적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만.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에서 이렇게 딱 고정했을 때 힘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 번 이 팔꿈치를 벌렸다 모았다 벌렸다 모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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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자, 두 번째 한번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아요. 자, 공을 잡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몸통으로 꽉 조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요 필라테스 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 잡아주시고, 자, 어깨하고 쇄골을 뒤로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팔꿈치 안쪽으로 몸을 꽉 조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시면 돼요. 몸이 약간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렇죠. 좀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척추도 이제 세워지고. 사실은 이게 몸이 들썩거리면 안 돼요. 네. 들썩거리면 안 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네. 자, 숨을 한번 쉬어보실게요. 좀 그렇죠. 덜하네요. 네. 그래서 이 어깨를 라운드로 만들지 마시고 뒤로 펴주시는 거예요. 뒤로 조금 펴서 팔꿈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손은 어떻게 될까요? 손은 살짝 누르나요? 살짝 눌러도 되고요. 그냥 네. 잡고 있어도 되고요.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같이. 그렇죠. 이 손이랑 팔꿈치랑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죠. 자, 요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오, 쉽네요. 너무 쉽죠? 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한번 뒤돌아서 한번 해볼까요? 뒷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볼까요? 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먼저 펴고 그렇죠. 겨드랑이 붙이고 네. 팔꿈치로 네. 그다음에 손까지 살짝 더 눌러주면 그렇죠. 오, 힘 많이 그리고 들어가네요. 네, 호흡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 아무래도 이 갈비뼈들이 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벌어지지 못하게끔 좀 잡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해보면 이 갈비뼈들이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려고 할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최대한 내 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오. 그렇죠. 네,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스쿼트 동작에서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스쿼트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동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스쿼트를 한번 해볼 건데 그대로 앉아 보실 거예요. 네, 스탑. 그래서 무릎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살짝 한 30도 정도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어깨를 펴주시고요. 모아주실 거예요. 네, 더. 꽉 조여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링도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요 갈비뼈를 꽉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옆모습을 볼 수 있게끔 돌아보실래요? 네. 네. 그렇죠. 자, 요 옆모습에서 자, 저번에 스쿼트 한번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이 정강이하고 이 몸통이 평행한 상태를 잘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쿼트 하실 때는. 자, 확 눌러주시고 어깨 좀만 더. 그렇죠. 그래서 요 갈비뼈를 꽉. 그래서 지금 제가 리쌤의 여기 광배를 누르면 이 광배가 힘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따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리쌤 한번 해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일단 어렵지가 않고 네.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면서 느낀 게 몸이 되게 안정적으로 변하는 느낌? 아, 해보니까 그래요? 등도 지금 상당히 좀 뻐근해졌거든요. 네. 딱 봤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쉬워 보여서 이게 운동이 될까 생각했는데 이게 등도 많이 쓰고 배도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갈비뼈 있죠? 갈비뼈. 이제 갈비뼈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못하게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갈비뼈들이. 근데 이제 갈비뼈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주는 이유가 척추를 사실 틀어지게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능적인 목적으로는 뭐냐면 횡격막을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갈비뼈가 아무래도 틀어져 있으면 횡격막도 제 위치에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횡격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갈비뼈가 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A가 돼서 B가 될 수도 있고, 또 B로 인해서 A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게 더 먼저 시작됐는지는 좀 이제 더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일단은 갈비뼈들을 잘 고정을 시켜줘서 네. 네. 이 갈비뼈 안에 있는 횡격막들이 이 상하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가장 큰 포인트예요, 이 운동에.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양팔을 모아서 몸통을 이렇게 꽉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무엇을 의미하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몸통을 꽉 잡는 그리고 갈비뼈들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꽉 고정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나면 정상적으로요. 태어난 아기들은 자연스럽게 횡격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측만증이 이미 발생하신 분들은 이 갈비뼈들이 너무나도 많이 틀어져 있고 과도하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횡격막을 올바르게 훈련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보통 우리 측만증 보면은 움직임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늘과 같이 이런 안정성을 특히 이제 흉곽과 이 갈비뼈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네. 운동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를 꼭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기초적인 이제 운동이라서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반드시 꼭 선행을 해야 되는 네. 동작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측만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다른 분들 측만증이 있으시면 영상을 좀 공유해서 쉬우니까요. 네네. 네, 쉬우니까 영상들을 공유해서 서로 좋은 척추 건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을 재활답게 재활극장의 다음엔 리였습니다. 안녕. 안녕.